이항용의 월가이드입니다.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 미증시의 심도 있는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들어가 보시죠. 스타일 로테이션 반등 빅테크 조정 언제까지? 이게 순환매라는 것이 이제 한국말로 이제 미국말로는 뭐 섹터 로테이션 그리고 스타일 로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네. 기술주의 그 매도 압박이 좀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좀 불안감도 같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주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한 2, 3일째 정확히 한 4, 5일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 느낌은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7월 상수는 가장 좋았던 2주일이었다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딱 하루 빼놓고 다 올랐거든요. 네. 이틀 빼놓고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강했는데요. 문제는 항상 또 7월 중순 지나가서 한 27, 8일 정도까지 또 쉬었습니다. 저희 예측했었잖아요. 7월 초에 저희 들어가면서. 예측이라기보다는 통계를 보여드렸죠. 과거 역사를 보여드렸는데 네. 물론 그게 꼭 맞는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죠. 역사에서 통계를만 갖고 통계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데요. 딱 그런 흐름이었고요. 이런 흐름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은 먼저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과거 역사를 보면 오늘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마지막에 또 2, 3일 동 좋아지면서 결국 또 플러스로 끝났다라는 건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시장에서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이 쉬었던 것이 올라가고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순환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미국에서는 섹터가 좀 바뀌었다 보면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얘기하고 성장주에서 가치주 아니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이렇게 좀 분위기가 바뀔 때 이런 걸 스타일 로테이션이라는 표현합니다. 여하튼 순환매라고 이제 우리가 통칭 얘기해 들어도 틀린 말은 아니겠는데 이런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과연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매그7 주식이요. 오늘은 이제 종목별로 엇갈리면서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엔비디아가 또 2, 3% 올라갔기 네. 때문에 조금 만족하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맵을 보셨겠지만 히트맵 보면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올라간 것이 한 7, 8개 보이고 나머지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그7 주식이요. 불과 최근 한 5, 6일 동안은 얼마나 사라졌냐면요. 1조 1,00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보면 1,500조 원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그7 주식이 워낙 강하게 올라갔던 것이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특히 수요일 하루였죠. 어저께죠. 오늘은 좀 약간 반등했기 때문에 하루에 지금 5,279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매그7이 날아간 것이 7번째 큰 기록이 되겠고요. 네. 1위는 2022년 2월 3일 날 6천억 달러가 떨어진 적이 있으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엄청나게 하루 만에 돈이 사라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5일 동안요. 지난주 목금일부터 어저께까지 사라진 돈이 1조 2,700억이 사라졌거든요. 이건 역사적으로 세 번째로 큰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매그7 주식이요. 지난주 목요일 날까지요. 떨어지기 직전까지 얼마나 올라갔냐면 올해요. 한 44%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0% 지수 그 7개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엔비디아는 더블이 났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이 정도 주가의 조정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월가 애널리스트 한 두 분의 얘기를 전해드리겠는데 제니 몽고레니 스카스의 투자 전략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일 로테이션이 진행 중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그7의 이런 시각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2024년 초부터 이어진 이런 급등이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추세의 어떤 추세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주가 좀 조정 보일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꺾인 것이 아니라 어떤 미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쉬어가는 그런 국면으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증시의 상승세 확산으로 인해서 금년 들어 진행된 소위 기술주 중에서 탑 클래스 이런 것들의 상승이 이제는 뭔가 좀 확산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확산이라는 것은 소수의 종목이 아니라 다양한 숫자, 더 많은 숫자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확산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 보면 브레드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의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시장 긍정적이다. 소수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종목 위주로만 갖고 계신 분은 불안하지만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는 투자 전략가들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오히려 건전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소형주 지수요. 소형주 지수 흔히 해서 러셀 2000은 우리가 흔히 표현합니다. 월가에서요. 이런 것들의 반등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4년 썸머 랠리는 이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해지고 있다.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영어식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뭐 10% 조정 이런 것들은 늘상 있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조정, 여러분들 생각하는 조정, 이런 스타일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느냐가 그 다음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1980년 이후에요. 말씀드렸다시피 S&P 500의 연평균 주가 고점 대비 하락폭은 14.2%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진 30% 이상 떨어진 적도 있고 5% 떨어진 적도 있지만 연초 대비 아니라 가장 고점 대비 1년 평균을 보면 14.2% 정도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떨어졌냐 하면 금년은 올해 들어서 5.4%밖에 떨어진 적이 없고요. 이번에 지난주 수요일 날 정확히 수요일 날이 고점이라고 치면 한 4,800포인트 정도까지 가는 것이 14%의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는 거는 S&P 500의 그동안의 100년의 역사, 다우지수 150년 역사 보면 늘상 있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너무 겁내거나 이것 때문에 팔고 사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섹터 로테이션 이런 것들은 좀 좁혀서 보면 네.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 정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도 14%가 고점 대비 밀리는 평균 수준의 조정이 있다 그러면 전 4,800포인트 정도까지 보는 것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은 어느 쪽으로 갖고 가는 것이 맞느냐. 지금 만약 추가로 하신다 그러면요. 네. 왜냐하면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이미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비롯해서 소위 성장주에 그냥 거의 올인하신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방송 보시는 분의 분산 투자가 돼 있는 분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다는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주가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비싸지 않은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요, 최근 15년 동안에 섹터별로요, 정확히 보면 산업별이라는 표현이 맞겠는데요. 산업별로 12개월 선행 PR과 지금의 PR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37배를 받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 보면 28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상당히 이제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소프트웨어 반도체입니다. 이게 반도체가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 반도체가 여러분 저는 엔비디아입니다. 30배가 지금 전체적으로 섹터 전체적으로 30배를 받고 있는데요. 과거 10년 동안 평균이 14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2배 정도 더 비싸져 있다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컴퓨터 하드웨어도 29배 대 13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많이 과거에 비해서 비싸져 있다. 평균 대비. 반면에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 그렇게 비싸지 않거나 오히려 싼 거는 항공주, 은행주, 주택건설, 자동차 부품 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주택건설 같은 경우 오늘도 뭐 디아로트 이런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주가 급등하고 이러는 것이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모기지 금리가 물론 여전히 비쌉니다. 모기지 금리가 6.7%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지금 비싸지가 않은 겁니다.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판단해서 주식을 선택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성장주에 너무 올인해 계신 분들은 좀 분산 투자에 대한 가능성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정말 6월 말에 7월은 상순이 참 많이 오르고 하순에는 좀 조정, 좀 쉬어가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깊었다라고 했는데 올해도 좀 어김없이 그런 현상이 이뤄집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쏠림 현상 완화로 좀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판단도 있고요. 한 달 정도 한 마이너스 10% 정도는 좀 쉬어가는 걸로 좀 예측을 해도 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M7 시총이 1,500조 원이나 날아갔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전망 전략들 신중하게 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의 외신 헤드라인 살펴봅니다. CNBC입니다. 광고 사업 효과의 실적 업입니다. 바로 넷플릭스인데요. 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접어들면서 넷플릭스 실적도 실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좋은 실적을 냈는데 지금 시간외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에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최근 한 4, 5년 동안의 실적 발표한 날에 그 다음날 하루 동안에 보면 플러스는 한 적이 반?
마이너스란 적이 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시장은 통계가 진짜 별의별 통계가 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은 올랐고 반은 떨어졌기 때문에 50% 정도의 확률이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주당 이익은 이번 나름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4.74달러가 예상됐는데 4.88달러가 나왔고요. 매출은 95.3억이 예상됐는데 95.6억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가입자 증가인데요. 워낙은 470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증가할 거로 예상됐는데 이번에 805만 명,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많은 가입자가 늘어났었고요. 특히 이 중에서 광고를 기반하는 구독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가격이 자꾸 비싸 보니까 한국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6달러 50센트 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7달러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입자는 돈을 내고 보는 사람들의 그 광고를 보고 좀 대신에 저렴하게 하는 분들은 34%가 늘어났고요. 전체 지금 그 지역 광고 기반을 구독을 할 수 선택지가 있는 경우에서는 한 40% 이상이 그걸 선택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딱 하나 오늘 마이너스난 것이 이 표에서 보면 이건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다 작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 제일 아래쪽에 빨간색이 하나 보입니다. 빨간색이 예상치보다 못 미쳤는데 그게 바로 가이던스 매출이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수준이 있거든요. 그게 998억 정도가 현재 진행되는 분기에 예상되고 있는데 그걸 못 맞췄습니다. 97.3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전 지역이 고른 성장을 했고요. 모든 쪽에서의 기대 이상의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전 지역이라는 것은 유럽, 그러니까 아시아 그리고 미국, 북미 다 합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전부 다 예상치를 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하나 요약 손익계산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마진율도 예상보다 좋아졌고요. 예상하는 마진율이 이번 분기에 또 1%포인트를 또 올려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 주시장에 또 하나의 화두가 됐던 것이 주식 분할 아닙니까? 그래서 월마트가 이제 제일 먼저 그 주식 분할이라는 걸 해갖고 많은 분들한테 기쁨을 줬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트코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주가 10주로 늘어나는 주식에 대한 갑자기 부자된 느낌을 준 게 엔비디아 아닙니까? 한 주로 10조로 늘려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넷플릭스거든요. 근데 네. 넷플릭스는 600 몇십 달러이기 때문에 뭐 1000달러가 넘은 것도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의 30개의 주식 중에서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그 버라이즌이 들어있고 하나가 디즈니 있는데 버라이즌도 그렇고 특히 디즈니도 그렇고 디즈니 그렇다 하더라도 버라이즌이 지금 다우에 구성될 만한 주식이냐인 거죠. 지금 통신이랑 과거의 통신 이런 건데 그래서 넷플릭스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넷플릭스도 주식 분할에 그런 포텐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분류는 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감 넷플릭스 지금 받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2분기,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다음 외신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워치입니다. 4년 만에 최악의 하루. 바로 반도체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반도체 주가 흔들리면서 우려감이 가득했는데 오늘은 엔비디아 2% 오른 것 빼고는 뭐 여전히 반도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앞서서는 상승 추세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단기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조금 더 대응 전략 면에서 살펴본다면요. 네, 마켓워치에서 오는 이제 심층적인 이제 분석을 갖고 자신의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사설 같은 느낌으로 이제 칼럼을 썼습니다. 마켓워치 이름을 걸고 쓴 건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반도체가 없는 세상, AI가 없는 세상이 지금 과연 가능할 수 있냐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대만 간 이걸 긴장 관계 이것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고조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리고 거기다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행정부도 ASML이 됐건 TSMC가 됐건 이거 지금 우리 기술로 갖고 외국에 갖다 제품 팔고 이런 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머리가 아파져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보면 실적
실적이 어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TSMC 어저께 실적 발표했고 오늘 뭐 주가는 약간 밀려났지만 TSMC도 워낙 실적 긍정적으로 발표했고 가이던스 다 좋게 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그 마켓워치 기사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말일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침착함을 유지하고 지금 패닉 매도, 그러니까 너무 겁나서 파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다라는 그래요? 관점에서 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있고 그런 의견이 다수가 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안 되건 트럼프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제가 봤을 땐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단기적인 변수는 있으나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됐건 뭐가 됐건 수출을 제한하고 뭐 하는 거 다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이 세상에 혁신을 이루겠냐는 그런 논리들이 더 많다라는 거.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흥분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주식 꾸준히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패닉에 팔면 이제 후회한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이제 외신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CNBC입니다. 실적 눈높이가 낮아진 기업들입니다. 실적 실질에 돌입하면서 기업들의 눈높이가 좀 낮아진 것들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상황 하에 어떤 종목들이 좀 피나요? 네, 간단히 표로 하나 정리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CNBC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한 건데요. 최근 3개월 동안요. 실적 전망이 10차례 이상 하향된 기업들. 그리고 최근 3개월간 주당이익이 5% 이상 하향된 기업들. 목표 주가도 5% 하향한 기업들의 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한 10종목 되는데 이런 주식들은 물론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면 주가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에서 약간 피해야 될 주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이항영의 월가이드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